동남경제 임소연입니다. 동남권의 경제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경제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정부가 부산 동구와 서구, 경기 가평과 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 건설 및 운영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홈케어 서비스 비용 등을 지불하며 무기한 거주할 수 있는 노인 복지주택인데요. 분양형 실버타운이 투기성 자산으로 변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부터 시범 운영한 뒤 확대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대형 실버타운을 비롯한 노인복지주택은 초고령 사회의 노인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2년간 침체돼 있던 건설 경기를 활성케 할 전망입니다. 속 시원한 경제, 오늘의 주제는 노인과 바다라고 불리는 우리 부산에 딱 맞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노령 인구를 위한 시니어 하우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전문 김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전문 이호석입니다. 네,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의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다니시면서 체감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네, 부쩍 체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산관리 관련된 강의를 한 20년째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부쩍 은퇴자들을 위한 강의, 지자체에서도 의뢰가 많고요. 공기업에서도 은퇴자 대상 강의가 많이 늘어난 걸로 봐서는 그런 수요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찾아오시는 상담자님들의 이제 연령대 자체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상담의 주제도 예전에는 단순 투자 상담이 많았다라고 하면요. 최근에는 IRP나 개인연금 펀드와 같은 노후 대비가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했다는 말은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또 경제활동 인구는 반대로 줄어든다는 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령 인구는 약 1천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멀지 않은 미래인 2030년 정도 된다면 중위 연령이 49.7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위 연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데요. 현재 상황에 대입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2030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가 50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위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로는요, 우선 저출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생존에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계속 올라간다는 것,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위 연령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추세가 2040년까지 지속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의 이제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노인인 그런 이제 추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현재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령 분포가 이렇게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연금을 좀 개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면 소득의 9% 정도를 납입하는 구조죠. 그래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는 4.5%, 사업주가 4.5% 이제 부담을 하고 있었고요.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9%를 본인이 오롯이 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9%를 차등적으로 13%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계약안이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별로 이제 인상 속도는 좀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20대는 0.2%씩 매년 올려서 13%까지 시작해서요. 50대는 무려 1년에 1%를 올려서 13%까지 올리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대체율도 상향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현행은 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이 24
40%로 이제 조정이 되거든요. 28년까지 40% 소득 대체율이 이제 조정이 될 텐데 이것을 42%까지 이제 올리겠다라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자동 조정 장치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 국민연금을 받으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한 해도 이제 내리지는 않고 올라가는 구조였는데 이제 여기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인구가 감소하거나 또는 수명이 늘거나 이랬을 때는 이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했을 때는 32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생긴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연금 수령액에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이제 그 다음 해 받을 이제 연금 수령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작년에 100만 원 연금을 수령했으면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3%라고 하면 그 다음 해에 받을 때 103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103만 원이 아니라 101만 원 혹은 102만 원 정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연금액 자체는 작년 대비 더 받는 것은 맞지만 상승률 자체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들이 만약에 누적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라는 점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에 대해서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모두의 노후가 연관된 만큼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어려운 문제는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요. 자, 그에 앞서서 답이 보이기 시작한 시니어 하우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니어 하우징 어떤 뜻일까요? 네, 그 시니어 하우징이란 이 건강과 금융 그리고 여러 여가 시설까지 활용이 가능한 결합된 주거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법정 명칭은 유료 요양시설 또는 노인복지주택이고요.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서 관련된 세금까지 오르고요. 그리고 은퇴자들에게는 이런 세금이 많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다 보니 간접세인 건강보험료까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부분이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이런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렇게 노령 인구의 건강과 여가를 케어하는 입소시설 이미 전국의 곳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있긴 있는데 한참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령화에 따른 요양시설의 입소가 필요한 이제 인원 같은 경우가 정원이 한 2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노인 복지주택의 수용 인원만 생각했을 때는 1만 명보다 적고요. 또 여기에 이제 양로 시설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만 명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데 수요는 굉장히 좀 많다라고 조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데 있어서 효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요. 고령될수록 원래 내가 살던 집에서 사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전세 제도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매달 임대료를 내면서 월세를 지급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제도라는 것 자체가 공공주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때 산업은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은 쉽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을 때 이제 나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주도로 이루어지는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아무래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요가 일어나는 이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니어 하우징이 필요했던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신규
수요층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아무래도 베이비 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은퇴 이후에 경제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니어 하우징에서 생활하기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향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예상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런 그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수요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배경들 때문에 시니어 하우징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당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니어 하우징을 더 많이 건설하고 또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논리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서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토지라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실버타운을 설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바뀌는 내용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하더라도 말 그대로 사용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세로 임대를 해서 실버타운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정부에서 또 실버타운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도 육성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결국 민간에서 자금이 얼마나 활발하게 들어오는지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그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주주가, 전문 주주가 그 한 명이 50%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었는데 프로젝트 리츠라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프로젝트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주가 50% 이상 이제 지분을 가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돈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민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부산 지역을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부산 서구나 동구 같은 그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이제 허용을 함으로써 선택지를 더 많이 넓혀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현재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그 우리나라에는 노인복지 그 주택이 3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형 그 복지주택은 21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분양형 또는 임대형과 분양형이 이제 결합된 형태로서 2015년 이후로 분양형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임대형만 이제 생겼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 분양형 노인복지 그 주택의 허가를 다시 허용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그 입소를 하는 이 노인 그 세대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는 이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이 입소자들이 이제 소유권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주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또 소유권을 그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또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상황에 따라서 임대형과 분양형을 선택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동안은 이렇게 임대형으로 좀 많이 운영이 됐을까요? 네, 사실 그 민간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임대형보다는 분양형이 훨씬 수익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고 나서 이후에 관리가 너무 미흡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수분양자들의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었고요. 또 그 입주 자격이 그 수분양자들이 이제 이후에 분양을 받은 다음에 입주 자격이 없는 타인들에게 이 불법 전매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조항도 없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에 이 분양형은 이제 폐지를 하게 이제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2024년 3월에 이제 정부에서는 다시 분양형을 다시 재개를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분양형 주택은 우리나라에서는 89곳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데 이 감소 지역의 설립을 이제 허용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이 급격한 그 토지 지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을 선택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노인복지주택 현황표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 부산 수영구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그 부산에는 딱 한 군데가 있죠. 수영구에 있는데요. 망미동에 있습니다. 흰돌 실버타운이라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2년 전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소형, 복도형 아파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구조였습니다. 흰돌 실버타운은요, 임대형 복지주택입니다. 보증금은 약 1억에서 한 2억 정도. 한 달에 월 관리비는 약 60만 원 정도 이제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5년에는 그 오시리아 라우어가 이제 그 입주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이제 프리미엄 노인 복지주택이거든요. 가격은 이제 약 4억에서 그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약 9억 정도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월 관리비는 200만 원에서 약 320만 원 선입니다. 좋은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수억 원의 보증금과 또 수백만 원의 관리비를 지불을 해야지만 프리미엄 노인복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부담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자, 노령인구는 중산층보다 저소득층의 인구 비율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은 없을까요? 네, 다행히 있습니다. 2019년부터 고령 그 복지주택이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물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입주 조건이 있거든요. 65세 이상으로 해서 소득이 그 도시 근로자 평균의 50% 이하가 될 때 입주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대략 이제 3,924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년에 대략 한 8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3년 기준으로 보급률이 0.09%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 같은 경우가 43.4%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그 고령 복지주택 같은 경우 더 많이 이제 공급을 필요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한참 앞서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노인복지주택이 수요 대비 이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적으로 충족하는 시기를 넘어서서 그 질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전환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주택보다는 의료적인 관점에서 이제 시설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 고령자 주거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는 사코주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기존의 의료, 간병과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급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이 일어나고 있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시니어 하우징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한 섹터, 한 축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1980년대부터 민간 주도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졌었는데 특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양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하우스 같은 경우에 연간 거래량이 한 9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양로시설, 요양시설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1년에 한 140억 달러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상장 리츠에서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0% 정도가 그 시니어 그 하우징, 시니어 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노인복지주택은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이 되면서도 또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시니어 하우징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 대우건설 등이 있을 건데요. 이미 시니어 타운을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사업에 이미 뛰어들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SK D&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니어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사업 검토를 하고 있거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현재 MOU를 체결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신한금융 그리고 KB금융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현재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성장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과 주가 간의 연관성이 그렇게 깊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시니어 하우징을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관련되어 있는 리츠가 상대한데 미국 주식시장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리츠는 벤타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 시니어 하우징에서 점유율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리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웰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관련된 리츠로서 미국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사업 부문 중에 하나가 시니어 홈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니어 하우징과 관련된 리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시니어 하우징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눈높이로 알려진 대교가 대표적인 시니어 케어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교의 경우에는 대교 유이프라고 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이제 방문형 시니어 교육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니어들과 관련해서 요양 케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치매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교 같은 경우는 시니어 케어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시니어 하우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직은 아무래도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 좀 극소수에게만 해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오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번 그 자료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에는 그런 노인복지주택이 단 한 곳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심지어 부르고 있는, 이렇게 노인이 많다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노인을 위한 노인 주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그 노인을 위한 어떤 그 주거 시설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에 대한 어떤 감면 제도라든지 건설에 대한 허가 사항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노인을 위한 주거 시설을 조금 그 보급률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누구한테나 노후 대비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걸 겁니다. 노후 대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시니어 하우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그 중요도가 더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투자 기회 또한 더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지난 과거 10년 동안의 시니어 계층하고요. 향후 10년의 시니어 세대가 약간 그 형태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롭게 시니어 하우징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수요층이 될 현재 5060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순자산 규모로 보았을 때 이 세대가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수요층이 돈이 많다라는 것은 이 사업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5060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가 X세대입니다. 결국 이제 X세대도 경제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니어 하우징과 관련해서는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돈으로 바뀌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투자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겠지만요. 그 시기를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주제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막막한 노후가 선명해질 수 있도록 속 시원한 경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